얼마 전 인도가 한국에 자주포 K9 썬더를 도입해 현지 생산한 K9 바지라를 성공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으며 대중에 공개하는 행사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인도는 인도 국산 무기 개발은 물론 해외 무기 도입에 있어 항상 문제가 생기거나 도입 예정일보다 많이 늦어지는 걸로 유명한데 K9 자주포 도입의 경우 아무 문제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현지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도입에 이어 얼마 전 인도의 자주 대공포 도입 사업을 위한 현지 성능 평가에서 한국의 K-30B 호복합이 러시아의 퉁구스카, 판치르 등을 물리치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 LIG 넥스1이 러시아 현지 기업인 아다니 그룹과 K-30B 호복합 대공무기의 현지 생산 및 마케팅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K9 자주포, K-30B 호복합에 이어 최근 인도의 차세대 탱크 도입 사업에 한국 현대로템의 K2 블랙팬서가 입찰을 했고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탱크와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에도 국산 탱크인 아준이 있지만 현재까지 35년째 개발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양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에 차세대 탱크를 포함한 최근 인도의 차세대 무기 도입과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중 조회수가 가장 높은 3개의 영상에 올라온 댓글들 중 인도의 차세대 탱크 도입과 관련된 댓글들만 번역했습니다. K2 탱크 멋있어 보인다 빌어먹을 한국의 기아가 하는 걸 보라고. 한국인들에게 맡겨선 안 돼. 한국의 대공포는 어디 있는 거야? 우리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라 생산될 한국의 대공포에 관심이 있다고. 최근 K-30B 호복합이 인도의 대공포 도입 사업을 위해 시행된 현지 성능 평가에서 러시아의 퉁구스카, 판치르 등을 물리치고 선택되어 LIG 넥스1이 인도 현지 기업인 아다니 그룹과 K-30B 호복합의 대공무기 현지 생산 및 마케팅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K2를 선택해야만 해. 탱크 도입 사업은 현대로템과 해군 및 공군 전투기 도입 사업은 라파엘과 함께 가는 게 좋을 거야. 난 T-14 아르마타 T-14가 K2보다 훨씬 나아. T-14 아르마타가 K2보다 크기와 성능 면에서 더 나은 선택으로 보여. 그리고 파키스탄이 K2의 터키 버전을 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니다. K2가 T-14 아르마타보다 나은 점이 뭐야? 내가 보기에 한국 탱크가 러시아 탱크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K2는 우리에게 바다, 사막, 평지에서의 차세대 전투를 보여주는군. 물론 T-14도 좋은 탱크이길 바래. 내 생각엔 T-14가 최선의 선택 같아. 러시아의 T-14가 최고야. 가격 면에서도 다른 탱크들에 비해 저렴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양을 갖고 있기도 하고 승리를 위해 T-14는 4세대 탱크야. 분명히 K2보다 나아. T-14 아르마타가 최고야. 눈 감고도 T-14지. 이 분야에선 경쟁 자체가 안 돼. T-14 아르마타가 인도를 위해 최선이야. 내 의견을 말하자면 차세대 탱크로서 F-14 아르마타를 고려해야 해. T-14 아르마타는 K2가 더 나아 보여. 왜냐면 K2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제재도 없고 또한 러시아 무기들은 후속 군수 지원이 늦는데 반해 K2를 도입할 경우 그런 부분도 쉬울 거야. 난 이해를 못하겠어. 아준 탱크 개발을 통해 우린 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어. 단지 좀 더 진보된 사양과 좀 더 가벼운 디자인을 위해 연구가 더 필요할 뿐. 우리 스스로 월드 클래스 탱크를 만들 수 있다고. 인도가 진행한 국산 무기 개발은 모두 실패했지. 뭐 새롭지도 않아. 아준 탱크는 어때?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할 거라던데. T-14 아르마타는 좋은 탱크야. 여러모로 아준이나 T-71보다 좋아. 만약 아르마타가 T-71을 대체한다면 진짜 굉장한 일이야. 우린 아준
탱크가 필요해. 아르마타가 인도 육군을 위한 최선이야. 어떤 게 더 나은 거야? 러시아제? 한국제? 인도제? 인도의 아주는 어때? 인도의 다음 전장은 산악지역인데 아주는 너무 느리고 무거워. 아주는 넓은 평지에선 괜찮아. 하지만 북부 지역에서 중국과 싸우려면 T-90S나 아르마타 같은 더 가벼운 탱크가 필요해. 인도 육군은 118대의 아준 탱크를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K2 탱크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주는 아주 좋은 탱크야. 하지만 좀 더 손볼 필요가 있어. 아준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수 있도록 육군이 최소 몇백 대는 구입해 주길 바래. 아주는 독일의 레오파드 탱크, 미국의 M1A2 탱크가 동급의 탱크야. 하지만 아주는 이들 탱크들처럼 너무 무거워서 산악지대나 습지에서 작전을 할 수 없어. 인도는 K2 탱크를 사야만 해. 왜냐면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탱크이기 때문이지. 인도는 T-14 아르마타를 사야만 해. 우리 아준 탱크만으로도 충분해. 아주는 다른 나라의 탱크들만큼 강력하지도 앞서 있지도 못해. K2 탱크 멋지군. 아준 탱크는 죽었어. 2. 명품 자주포 K9 인도 수출. 한화 테크윈 계약 체결. 한화 테크윈이 만든 명품 자주포 K9의 인도 수출이 확정됐다. 신현우 한화 테크윈 대표이사와 자이언트 D. 파틸 L&T 선임부사장은 21일 뉴델리 시내 인도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인도군이 도입할 K9 바지라 백문 수출 계약서에 서명했다. 계약 서명식에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조현 주인도 한국 대사도 참석했다. 이에 따라 K9 초기 인도분 신문은 한국에서 생산되며 나머지 9신문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푸네 인근 팔레가오니 L&T 공장에서 한화 테크윈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될 예정이다. 인도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부응해 전체 부품의 50%는 인도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K9 바지라는 한국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K9 천둥 자주포를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개량한 것으로 최대 사거리 40km로 30초에 3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6억 4,600만 달러에 이르는 K9 백문 도입 계획을 승인했다. 파틸 선임부사장에 따르면 한화 테크윈과 L&T의 합작 비율은 50대 50이기에 한화의 L&T에 대한 수출 금액 규모는 3,600억 원대로 추산된다. K9 자주포의 외국 수출은 터키, 폴란드, 핀란드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핀란드는 지난달 2일 K9 자주포 48대를 도입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이번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은 한국과 인도 양국이 최근 외교, 국방 차관 연석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등 외교, 국방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장명진 청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국과 인도의 방산 분야 협력은 2005년 방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면서 K9 자주포 사업은 양국 방산협력 확대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 국산 K9 자주포 인도 공장 준공. 국산 무기 K9 자주포 생산 공장이 인도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왕정홍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인도 북서부 구자라트주 하지라에서 K9 바지라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한화 디펜스가 기술 지원하고 인도 기업 라센 앤드 토브로가 투자한 이 공장에서는 인도 현지 지형에 맞게 개량한 K9 바지라 자주포를 생산할 계획이다. 초기 인도분 신문은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나머지 9신문은 한화의 기술 지원을 받아 이곳에서 제작된다. 인도 공장은 300여 미터 길이의 생산동에 차체 구조물 용접, 가공, 조립시설, 주행 및 도하 성능 시험장 등을 갖췄다. 4.
한화디펜스, K9 자주포 코로나도 뚫고 수출길 활짝.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가 수출 무기의 선박 운송이 제한적인 상황을 뚫고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수출길을 열어가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출 무기의 선박 운송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수출은 지연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K9 자주포를 노르웨이 현지에 맞게 개량한 비다로 사문과 K10 탄약차 한 대는 오는 25일 선적돼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노르웨이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운송을 완료하면 한화디펜스는 2017년 12월 노르웨이 육군과 2132억 원 규모로 수주한 무기 공급 계약을 완료하게 된다. 노르웨이군은 노후화된 M109 자주포를 대체할 무기로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실전 배치가 목표다. 2017년 한화디펜스는 인도 정부와 K9 자주포 100문에 대한 수출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 규모는 기술 이전 가치를 포함해 450억 루피다. 한화디펜스가 현지 업체와 5대5 비율로 합작한 프로젝트여서 약 3,700억 원 상당의 수주 금액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에스토니아 국방부도 지난해 말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6문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6월 계약 당시에도 한화디펜스는 에스토니아와 4,600만 유로의 K9 자주포 12문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옵션 사항으로 6문 추가 도입을 넣었는데 옵션이 이행된 것이다. 이들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핀란드 등 계약 물량이 남아있는 국가들에 대한 수출 사업도 차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생산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면서 기존 수출국뿐 아니라 루마니아, 호주 등도 K9 자주포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40km로 15초 내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어 미국 M109A6, 영국 AS-90에 비해 사거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 PZH-2000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다. 5. STX 엔진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도전. 창원 STX 엔진이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STX 엔진은 지난해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와 체결한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개발 사업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을 추진한다. 40년 넘는 업력 디젤 엔진 전문 생산 기업인 STX 엔진은 방위산업용 디젤 엔진과 전자통신 장비도 생산하고 있다. 1977년 독일 MTU사와 디젤 엔진 창정비 협정을 하며 방위산업 디젤 엔진 분야에 진출한 STX 엔진은 2018년 국내 최초 방산 디젤 엔진 생산 2천만 마력을 달성해 경쟁력을 입증했다. 또한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과 계열 전차, K1A2 전차, K9 자주포 등의 디젤 엔진과 더불어 해군 구축함, 고속함, 호위함, 초계함, 잠수함 등 주요 함정에 장착하는 디젤 엔진도 생산, 공급하고 있다. STX 엔진은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 터키 등의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최근 한화디펜스가 추진하는 호주 미래 장갑차 획득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STX 엔진 특수본부장 이상수 상무는 국내외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 최근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K1A2 전차 성능 개량용 디젤 엔진 개발 성능 시험을 완료해 K9 자주포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